처음으로 이제 신생학과인 건축 도시학과뿐만 아니라 건축 기사 시험에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세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한 분을 모셨는데 간단히 그분에 대해서 양력을 말씀드리면은 저의 사수였습니다. 회사에 있을 때. 예, 저한테 그 BIM이라는 거를 가르쳐 주신 분이기도 한데 이분이 왜 건축 기사 시험 대비반에 강사를 하셨냐 하면은 이분도 다 이제 건축과를 졸업하시고 그랬지만 건축기사 시험을 회사를 다니면서 최근에 패스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솔직히 건축기사는 설계사무소에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건설사에서 중요한데 하시면서 저희한테 회사를 다니면서 정말 우리랑 같은 거죠. 우리 사이버대학 학원님들처럼 회사를 다니면서 기사 시험을 준비해서 그걸 단번에 합격을 하시고 그리고 또 건축 관련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학우님들 정말 좋은 케이스여서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렸고 원래 이분의 스페셜은 디지털 설계, 모델링 및 3D 스캔 관련된 업무를 또 하시는 그 분이십니다. 그래서 절대 기사 시험 뭐 강사 뭐 이런 분들은 아니고요. 실제 여러분들이 회사나 이런 걸 다니면서 시험을 준비할 수 있게 약간의 전략이나 이런 걸 해드릴 거고 저는 오늘 강의는 간단하게 끝나지만 좀 그 학우님들이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나 이런 상황인데 난 어떻게 좀 뒀을까? 이렇게 해서 좀 도움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현대종합건축설계사 사무소에서 팀장님으로 계셨고 지금은 스캔비라는 스트럭처 동양구조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동양구조 설계사무소의 자회사인 스캔비의 대표님으로 계시는 조현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너무 멋지게 소개를 해주셨네요. 제 이름은 소개받은 대로 조현이고요. 바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스트리밍 들으시는 분들도 왜 제 목소리 잘 들리는지 모르겠네요. 그 뭐 어떻게 이게 그냥 이렇게 댓글 써주는 거 없나요? 이렇게 잘 들립니다. 뭐 이렇게 써주는 거 없나요? 예. 알겠습니다. 건축기사 시험 전략입니다. 굉장히 장황 아니 뭐랄까요? 굉장히 멋진 제목을 지어주긴 했는데 그 말씀드린 대로 자격증이 없는 인생을 그러니까 자격증이 필요 없는 인생을 살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됐는데 일단 뭐 제 소개부터 간단하게 하고 시작을 해볼까요? 건축공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4년제 대학을 졸업을 했고 설계사무소에 입사를 했죠. 그래서 건축사 사무소에 입사를 해서 뭐 사원부터 한 실장까지 한 8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설계를 하면서 컴퓨터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됐고 그래서 설계 본연보다는 어떻게 하면 컴퓨터를 이용해서 설계를 잘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으로 이제 관심을 계속 가게 됐죠. 그래서 건축사 사무소 한 8년여를 근무를 하고 뭐 IT 회사에도 좀 있었고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에도 있었고 하다가 그래도 내 사업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으로 이제 벡터 INC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죠. 그리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gocad.co.kr이라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한 10여 년 동안 이제 웹 비즈니스를 했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자격증 뭐 이런 게 필요 없었습니다. 아까 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졸업 후에 설계사무소에 입사할 때 그 자격증 어느 것도 원하는 게 없었어요. 그냥 설계를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의욕만 있으면 설계사무소에 그냥 입사가 될 수 있었던 이제 그런 조건이었죠. 그래서 별 문제 없이, 이때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0여 년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을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현업으로 돌아가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요때 사무CM 건축사 사무소에 입사를 할 때 이제 자격증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좀 에피소드가 있었고, 그다음에 현대종합설계에는 이제 BIM이라는 걸로 특화가 돼서 입사를 했고, 그래서 지금은 스캔비가 되어 있는데, 이제 구체적인 얘기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잠시 후에 뭐 이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왜 이렇게 도전을 하게 됐는가에 대한 배경하고, 그다음에 그 건축기사 자격증이 왜 필요한가, 제도적인 것도 좀 살펴보고요. 그러한 건축기사를 어떻게 공부했나, 저의 경험담이 되겠죠. 그래서 합격 전략이라는 거창한 제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좀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게, 보통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면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굳이 본인의 나이를 밝힐 필요가 없는데, 오늘의 내용상 제가 조금은 잘난 척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 나이도 공개도 해야 되는, 그래야 어쩌면 여러분하고의 어떤 공감대가 더 이렇게 좋아질 것 같아서 그 두 가지를 좀 의도적으로 제 자랑도 좀 한다는 걸 좀 양해해 주십사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도전 배경인데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 자격증하고 관계없는 인생을 살았었습니다. 뭐 설계사무소에 입사할 때도 그랬고, 제가 사업을 할 때도 그랬고, 그 누가 건축기사가 있냐 없냐, 아니면 그 어떤 자격증이라도 있냐, 이런 요구를 받은 적이 하나도 없었죠. 근데 나름 이제 건축공학과를 졸업을 하고, 게다가 이제 대학원까지 가서 석사 학위까지 받고, 설계 경력 8년이라는 이런 경력을 나름 쌓았는데, 그래서 경력 증명을 떼어보니까 초급인 거예요. 초급이에요. 그래서 중급이 나와야 되는데, 최소한. 그게 이제 아까 이제 사업을 접고 사무시엠 건축사 사무소에 입사를 할 때 조건이 뭐냐면, 지금은 개항을 했죠. 인천공항 2터미널. 그게 지어지는 현장에, 인천공항에 그 사업관리 용역이라는 용역에 제가 이제 BIM 담당자로 투입이 되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공항공사에서 투입되는 인력의 어떤 수준을 볼 때 그 기술자 등급으로 초급, 중급, 고급, 특급으로 이제 포지션에 따라서 이제 등급을 요구하는데, 저는 이제 나름 나이도 있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이사라는 직급으로 투입이 됐으니까는 연봉도 거기에 준하는 연봉을 계약을 했겠죠. 그런데 기술 등급이 초급이에요. 그럼 초급이면 연봉이 여기인데 이사는 여기고, 이게 안 맞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곤란했었죠. 근데 이제 같은 일을 하는 친구가 이제 고급이 나오는 친구가 있어서, 그러니까는 그 공항공사에는 이 사람이 이제 과장이 위에 있고 제가 밑에 있고 이런 식으로 서류를 이제 이렇게 꾸며서 그렇게 해서 그냥 일은 할 수 있었어요. 일은 할 수 있었는데, 아무튼 그때 기술 등급이 나오지 않아서 곤란했던, 그러니까 저로서는 좀 억울하죠. 좀 나름 자격증만 없을 뿐이었는데, 아무튼 그랬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했는데, 그냥 또 일에 치이다 보니까 또 그렇게 그냥 세월이 한 4, 5년이 그냥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천공항 2터미널 지어질 때는 설계부터 시공까지 해서 현장에서 BIM을 가지고 일을 잘 수행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그런데 그 작년, 재작년에 이제 아니다, 더 늦기 전에 기술 등급을 좀 높여놔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는 노후 대비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실력이 있고 있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저를 평가해주는 어떤 그런 지표가 없으면 어디에 붙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나이에 걸맞게 특급 기술자가 돼야 되겠다 하고 이제 계산기를 한번 두들겨 봤습니다. 기술 등급 산정표 이제 그런 걸 갖고 두들겨 봤더니
자격증이 없으면 아무리 경력이 많아도 중급까지밖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건축기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취득을 했는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합격 전에 기술자 뭐 경력 증명을 띄워보면 합격 전에는 이제 건축 분야에서 역시 초급이었죠. 그런데 합격 후에는 여기 이제 건축 기사가 작년 6월에 취득을 해서 이제 점수가 이제 자격 점수가 올라가고 나니까 이제 특급으로 되는 영광을 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증 하나가 저렇게 큰 편차를 주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건축 기사가 도대체 어떤 건지 한번 뭐 전반적으로 아시긴 할 텐데 한번 저도 그냥 막연히 알았던 건데 이번 특강을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찾아봤는데요. 일단 건축기사 자격, 응시 자격은 건축기사뿐만이 아니라 이제 기사라고 하는 자격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기사를 봤을 때는 요 학사의 학력이 있어야 이제 기사 시험에 응시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학사가 아니라 이제 전문학사가 되면은 그만큼의 기간에 이제 경력이 있어야 이제 기사 자격을 시험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기고요. 또 학교가 아니더라도 뭐 전문 기술 훈련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뭐 자격이가 뭐 없지만 나는 그냥 필드에서 열심히 경력을 쌓았다. 이런 분들도 뭐 응시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기준은 4년제 학사가 기준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건축기사 취득된 어떤 그 합격률을 한번 좀 살펴봤는데요. 이쪽에 이제 필기 시험에 있는 이 그래프가 이제 응시자 대비 합격자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1차 시험 필기 시험의 합격자 순인데 요거는 보면은 약 33%가 합격을 하네요. 근데 33%가 어떻게 보면은 합격률이 낮은 편이죠. 근데 이제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듭니다. 첫 번째는 구조 과목에서 과락이 있다. 과락. 그러니까 40점 이하가 되면 5과목 중에 어느 한 과목이라도 40점 이하가 되면 과락이 있어서 그냥 탈락이 되는 거죠. 이제 과락이 있다는 게 이제 맹점이고 과락의 주요된 과목은 역학하고 법규. 요 두 가지가 이제 좀 약간 지뢰 역할을 하는 그런 과목입니다. 아무튼 30%, 33% 정도고 실기 합격자는 이제 물론 이제 필기가 합격된 분들이 뭐 진행을 하는 건데 요거는 보니까 한 45% 정도가 합격을 합니다. 그런데 각각으로 놓고 보면 33, 45인데 어쨌든 필기와 실기를 모두 합격해야 최종적으로 자격을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1, 2차를 합쳐서 생각을 해보면은 최종 합격률은 한 15% 정도 되는 합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시험은 아니죠. 15%. 한번 도전을 했다 하면 15% 정도가 취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각 그 필기와 실기 이제 두 개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이제 필기는 이렇게 1번 건축계획부터 5번 건축관계 법규까지 5개 과목으로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소제목들이 있습니다. 건축 구조에는 건축 일반 구조하고 구조 역학이 있는데 이제 구조 역학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막 계산해가지고 뭐 이렇게 콘크리트 크기, 보해 크기 뭐 이런 거 막 계산하고 하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래서 평균 60점이어야 되고 과목당 40점 이상이어야 되고 뭐 그래서 총 시간은 시험 시간은 2시간 30분으로 이제 필기 시험이 되어 있는데 이게 2001년에서 2002년이 되면서 이 컴퓨터 시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까지는 OMR 카드에 이렇게 색칠해가지고 점수 채점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컴퓨터 화면을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출하는 거죠. 그러면 그 순간 요즘에 면허 시험도 그렇죠. 그 순간 몇 점 이렇게 나오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험생 입장에서 좀 문제가 생긴 게
그냥 OMR 카드에 할 때는 시험 장소의 제한이 거의 없죠. 그냥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빌려서 시험장으로 해서 하면 뭐 됐었는데, 이 컴퓨터로 시험 보니까 무슨 학교에 가도 교실 하나, 두 개 정도만 빌릴 수 있는 거예요. PC가 있는 데를 하려니까. 그러니까 시험 장소, 그러니까 수험생을 많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회차에. 그래서 변화가 된 게 이제 작년에 첫 번째 변화는 내가 원하는 날짜에 시험을 보려면 BTS 콘서트 예약보다 더 어렵게 광클릭을 해야 된다. 그런 문제가 하나 생겼고요. 그리고 시험 날짜가 과거에는 그냥 몇 월 며칠 하루였는데 지금은 일주일입니다. 그래서 평일에도 이렇게 접수를 받고 뭐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을 원하는 날짜에 응시를 하려면 그냥 광클릭을 해서 이렇게 클릭을 해야 되고, 뭐 집에서 가까운데 뭐 이런 거를 먼저 이렇게 고려하면 안 되고요. 그냥 빈데 아무나 들어가서 클릭을 해야 원하는 시간에 뭐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그렇게 됐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필기 시험은 뭐 이제 컴퓨터 시험으로 보는 걸로 바뀌었고, 뭐 합격 조건은 저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실기 시험은 이제 과락이 없습니다. 그냥 전체를 하나의 시험으로 보고 그냥 평균 60점만 넘으면 그냥 합격이 되는 뭐 그런 거고, 그다음에 시험 횟수는 1년에 4회를 보죠. 4회를 보면은 1회 시험하면 한 일주일 정도 기간이 잡히는 거고, 2회도 일주일,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원하는 날짜에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합격률이 전체가 한 15% 수준으로 결코 만만한 시험은 아니다. 내용이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건축기사 자격을 취득을 하면 이제 크게 이렇게 네 가지의 혜택이 있는데, 첫 번째는 건설회사를 차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혼자는 아니고 이제 몇 명이 구성은 돼야 되겠습니다만, 이제 건설회사를 차리는데 조문에 따르면 건축기사, 그러니까 자격증만 있으면 돼요. 경력이 뭐다라고 하는 거는 필요 없고, 건축기사 또는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건설기술인 2명, 뭐 해가지고 전체가 뭐 5명, 뭐 이렇게 있으면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경력이 한 10년 되면 중급까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격이 없어도 경력이 10년인 사람을 하면 되겠습니다만, 건축기사는 그냥 기사 자격증만 있으면 바로 설립 요건의 구성 인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공사 현장을 하나 개설이 됐는데, 그 공사 규모가 뭐 100억 이상 300억 미만이다. 뭐 300억에서 500이다. 이런 규모에 따라서 이제 기사 전문 자격자를 이제 투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기사 자격 취득 후입니다. 그러니까 기사 자격하고 5년이 있는 경력자를 현장에 의무적으로 투입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조항이 있죠. 뭐 이런 조건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초급, 특급이라고 하는 이제 기술자 등급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자격 점수가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요거는 다음 페이지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채용 시험의 가산점으로 기술직 공무원에 응시를 했을 때 이제 5%의 가산점까지 주는 그런 혜택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혜택이죠. 이제 건설 기술자 역량 지수라는 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건설 기술자 기술 등급은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돼 있는데, 뭐 저 위에 있는 자격 지수, 학력 지수, 경력 지수, 교육 지수, 요 네 가지의 것을 더해서 이 점수대에 따라서 초, 중, 고, 특급이 또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건 자격 등급이죠. 자격 등급인데 기타,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산업기사하고 이제 기사라는 자격증이 있는데, 아주 오래전에는 건축기사 1급, 건축기사 2급 이런 명칭으로 기사 자격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건축기사 1급이 그냥 지금의 건축기사가 됐고요.
건축기사 2급이 건축산업기사라는 명칭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응시 자격을 보면은 산업기사를 따고 뭐 1년이 있어야 건축기사를 응시할 수 있다라는 조건인 것처럼 산업기사는 뭐 제도적으로 기사에 비해서 이제 한 등급 낮은 자격으로 그렇게 포지션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10점부터 40점까지 뭐 이렇게 점수를 할당하게끔 되어 있고, 학력은 학사까지로 해서 그냥 20점으로 만점입니다. 대학원을 나왔다고 해서 점수가 더해지는 건 아니고요. 딱 20점까지입니다. 그래서 한번 뭐 샘플로 이렇게 해봤는데요.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 자격증이 없을 경우, 그럼 자격지수 점수가 0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력 뭐 해도 40점. 40점이면 요 사이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35점 이상, 그러니까 초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산업기사 20점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건축기사는 30점이 돼서 고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도 건축기사 자격증은 굉장히 매력이 있는 그런 자격증이 되겠죠. 여기에 저도 그냥 매여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경력이 8년이나 있었는데도 초급밖에 안 나온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건축 기사 자격증을 어떻게 딸 건가인데, 이거는 제가 이렇게 설문조사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냥 제 경험을 바탕으로 난 이렇게 했다라는 게 한 참고 삼아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 이제 일정을 했는데요. 21년 7월에 작심을 했습니다. 이제 따자라고 7월에 작정을 하고, 그해 9월에, 그러니까 2달 정도 공부한 거죠. 필기 시험을 치렀고, 필기 시험에 합격자 발표가 한 달 정도 뒤에 합격자 발표가 있었고요. 그 뒤이어서 10월부터 11월 한 달밖에 갭이 없죠. 그래서 실기 시험을 치렀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기간이 좀 있었죠. 그래서 재수를 해서 시험을 치렀고, 5월 달에 치렀고, 6월 17일에 합격자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일단 한 번에 합격을 해야 되겠다 했을 때 필기 시험 합격 후에 실기 시험까지의 기간이 짧아요. 그래서 아예 한 3, 4개월 전에 준비를 하면 오히려 실기 시험 공부를 먼저 해라. 그런 다음에 한 달이고 실기 시험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필기 시험은 한 2달 정도 공부해서 하면 이제 그 시간이 좀 만회가 되겠죠. 실기를 준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전략을 하시는 분들도 듣기는 했는데, 급한 마음에 일단 1차 합격하고 봐야지. 그래서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필기 시험에 합격을 하면 2차 시험, 그러니까 필기 시험에 합격하면 실기 시험을 5번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고 아마 기한 제한도 있기는 할 거예요. 기한은 한 3년인가이고 5회까지 시험을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제도도 있으니까 일단은 필기 시험을 합격해야 그 다음에 뭔가를 노릴 수 있겠다는 생각에 저도 그냥 필기 시험 공부해서 저렇게 했죠. 그리고 공부하는 방법은 저도 이때쯤 이제 저도 이제 나이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66년생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 치를 때 56이었나요? 7이었나요? 그랬죠. 그러니까 알고 있었던 것도 이제 많이 까먹었고, 뭔가 공부를 하려고 해도 잘 외워지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그냥 망설이지도 않고 방법은 동영상 강좌 수강이다 라고 딱 결심을 하고 에듀윌로 그냥 했습니다. 하도 광고를 많이 해서 그냥 에듀윌로 했습니다. 누구한테 묻지도 않고, 아유, 서경석 아저씨 에듀윌 막 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그 처음에 시작할 때의 7월, 8월, 9월, 더웠습니다. 퇴근하고 이제 공부 좀 해야 되는데, 퇴근하고 이제 집에 오면, 땀이 그냥 그 사이에 땀이 그냥 그 찝찝함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쉬고 싶고. 근데 이제 뒤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저는 집에서는 유튜버하고 TV하고밖에 못 봐요. 동영상 강좌를 못 봅니다. 무슨 뜻이냐면 공부가 안 돼요. 집에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집 근처에 스터디 카페를 이렇게 끊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했죠. 그러면 퇴근하고 스터디 카페에 오면 땀 범벅되는데 뭐 씻을 곳도 없고, 그래도 그냥 에어컨 앞에서 그냥 한 10분 정도 이렇게 있다가 뭐 그렇게 하기도 했고, 뭐 불행하게도 이제 실기시험에는 한번 떨어져서 이제 겨울을 났었죠. 겨울은 또 뭐 그때도 이제 계속 스터디 카페에 갔었죠. 물론 난방이 됩니다만 그래도 뭐 손도 좀 이렇게 이렇게 곱는다 그러나요? 예, 뭐 그렇게 하고 뭐 하여튼간 그러면서 했는데, 하여튼간 얘기가 지났습니다만 하여튼간 그 더위와 추위도 한 번씩은 이렇게 겪으면서 좀 했었고요. 에드윌 수강 신청을 이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러니까 시험 동영상 강좌의 제목이 뭐 2022년 4회 건축기사 대비 동영상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이때까지 해서 뭐 첫 번째 실기 시험에 합격을 했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한번 떨어졌잖아요. 동영상 기간은 이때고 시험은 이때까지 좀 더 해야 돼요. 그럼 이제 방법은 이제 재수강 신청을 해서 이제 뭐 한 20몇만 원을 또 내야 되는데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리고 요즘에 그 저작권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동영상을 어떤 방법으로 해도 임의로 다운로드도 못 받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니터를 찍었습니다. 모니터를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삼각대를 세워놓고 모니터 앞에 이렇게 놓고 찍었습니다. 근데 그 동영상 강좌의 강사님들이 말씀을 좀 이렇게 천천히 하시잖아요. 그래서 동영상 플레이의 속도를 1.2로 해놓고 또 1.5로 하면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1.2배속으로 해놓고 그거를 녹화를 떴죠. 그래서 녹화하는 것도 뭐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그래서 다 할 수는 없었고, 요거는 내가 꼭 녹화를 해서 책이 아니라 이 설명을 들으면서 책을 동시에 봐야 되겠다라는 그 부분만 이렇게 녹화를 해서 했는데 굉장히 주요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 기간 동안에 그렇게 만든 동영상 보면서 이제 교재 같이 하고 해서 그렇게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제가 한 시험을 어떻게 치를까를 한 거는 이제 지금 이건 또 오타가 났네요. 죄송합니다. 이건 필기 시험이죠. 필기 시험. 그래서 뭐냐면 뭐 시험 범위가 너무 넓어요. 일단 과목이 5개고 과락도 있고, 그리고 사실 뭐 건축 계획이라고 하지만 이 안에 들어가면 또 범위가 엄청나게 많은 거죠. 각각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가 너무 넓은 것도 문제였고, 그다음에 과락이 있으니까 최소한 과락은 피하되 자신 있는 과목에서 점수를 높여서 평균 점수를 60점 이상으로 가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제 기사 공부를 할 때 보통 이제 뭐 딴 사람 취득한 사람들 얘기를 보면 과거에 기출 문제만 풀어도 합격한다라고 하는데 요건 조금 뻥입니다. 해마다 그 새로운 문제들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또 제출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출 문제만 가지고는 좀 불안합니다. 더구나 과락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필기 시험은 어쨌든 사지선다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쫙 내용을 이렇게 보면 어렴풋한 기억으로라도 뭐 할 수 있다. 뭐 하여튼간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라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도 이제 필기 시험의 뭐 하나였던 거죠. 그리고 실기 시험은 그냥 시험 과목이 건축 시공 실무라는 걸로 그냥 하나로 딱 그 인력관리공단에서는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이제 시공, 적산, 공정, 구조 뭐 이렇게 4개로 쪼개집니다. 그런데 이제 세부 과목이 있죠. 공정 안에는 품질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구조 안에는 또 역학이 들어가 있어서 이제 세부 과목으로 보면 이제 6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보면 그 배점이 이제 2, 3점짜리가 되는 문제는 대부분 이제 용어입니다. 아니면 뭐의 특징 3가지를 쓰시오.
뭐 모의 단점 세 가지를 쓰시오 뭐 이렇게 되는데 2, 3점 문제는 뭐 용어들 그리고 모에 대해서 정의를 쓰시오 하는데 한 줄 정도 이렇게 쓰는 용어 정의 2, 3점 정도의 배점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점이 5점짜리 이상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특히나 네트워크 공정표를 이렇게 작성하시오라고 하는 과목이 있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거는 한 8점에서 10점까지 배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행스러운 거는 부분 점수가 있어요. 뭐에 대해서 뭐 세 가지를 쓰시오 하면은 세 가지 중에 하나하나가 다 1점씩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라도 쓰면 그래도 1점이라도 받는 거죠. 이제 그런 그 실기 시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필기 시험은 동영상 강좌를 마치 라디오처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영상 강좌를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도 다 볼 수 있으니까 출퇴근 시간에 그냥 라디오 듣듯이 그냥 이어폰 끼고 계속 듣는 겁니다. 계속 듣는 거를 했었고요. 그리고 계속 썼습니다. 그 옆에다가 이거 백지, 뭐 이면지 뭐 이런 거에다가 계속 썼어요. 그리고 이제 건축 시공도 마찬가지로 이론적인 거에서 똑같이 이제 동영상 강좌를 라디오처럼 똑같은 개념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건축 구조 역학은 이게 그 뭐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처럼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단계가 있더라고요. 이런 걸 알아야 다음에 이거가 이해되고 다음에 이거가 이해되고 하는 그런 그 빌드업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본에 충실해서 요거는 이론부터 좀 차근차근 공부를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각종 부호들, 뭐 구조하면은 뭐 F, E, A 막 이런 말을 막 쓰면서 강사님이 이제 문제를 막 풀어주는데 처음에는 왜 A지? 왜 E지? 왜 F지? 뭐 막 이런 거부터 어색한 거죠. 그러니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그런 문제에서 왜 F일까? 아, 폴스구나. 힘에 대해서는 F를 쓰고 A는 뭐 단면적 뭐 이런 거구나 하고 이렇게 좀 그런 거 용어 하나하나까지도 좀 그 개념이나 근본적인 거를 좀 이해하면서 좀 들었더니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렇게 좀 이해가 되는 이제 그런 거였습니다. 대신에 저는 건축 구조에서 역학 문제는 그 필기, 실기에 거쳐서 책을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역학 문제는. 그냥 일반 구조 쪽에 구조 설계 쪽만 보고 구조 역학은 아예 안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기출문제를 쭉 보니까 필기 때 역학 점수가 한 5점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실기 때도 뭐 5점에서 8점 정도 나오더라고요. 많이 나올 때 뭐 8점, 적게 나오면 3점도 나오고 편차가 있어서 평균 5점. 자, 그러면 이건 적자. 이 개념부터 공부하고 해서는 뭐 안 되겠다 해서 그건 아예 책장을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학은 아예 안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고 그다음에 설비 또 어색한 전문 용어들이 그러니까 저한테 어색한 전문 용어들이 많이 나오죠. 그 대신에 이제 어떤 그 냉난방이나 공조 시스템에 관한 이해는 하고 거기에 등장하는 용어들은 좀 충실히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건축 관계 법규는 그래도 뭐 건축공학과 졸업하고 설계사무소에서 한 8년 있었던 그러면서 이제 알았던 이제 건축관계 법규들이 이제 큰 도움이 됐죠. 이제 그래도 이제 좀 까먹었던 것들을 다시 리마인드하는 차원에서 뭐 이렇게 써가면서 뭐 라디오처럼 들으면서 이제 그렇게 공부했던 그런 게 이제 건축관계 법규였고요. 그다음에 실기 때는 시공에는 역시나 이제 용어정의입니다. 뭐 BTL이 뭐냐,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적사는 점수가 이제 문제가 한 두 개 정도 나왔는데 개당 한 4 내지 6점에서 틀리면 손해가 되는. 그래서 이것도 뭐 콘크리트조의 뭐 레미콘 물량을 뽑아봐라, 아니면 거푸집 물량을 뽑아라, 벽돌 몇 장인지 뽑아라, 뭐 이제 이런 정도의 적산인데 그거는 이렇게 쫙 생각을 하면서 풀면은 풀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콘크리트면은 기둥이면은 네 개의 면에 둘레에다가 높이를 하면 되지. 근데 기둥이 몇 개지? 그래서 하나씩 그냥 이렇게 천천히 풀어 나가면 그래도 뭐 콘크리트 물량 같은 걸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거푸집 물량이라는 거는 면의 면적만 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기둥의 면적, 보의 면적, 슬라브의 면적, 슬라브는 한 면만 하면 되니까 기둥은 4면하고 보는 3면만 하면 되고 이런 메커니즘 갖고 그냥 천천히 해보면은 그냥 풀어지는 이제 그런 문제여서 이것도 다행히 제가 맞췄던 것 같습니다. 점수를 보면. 예. 그리고 이제 공정에서 네트워크 공정표를 짜라는 매번 나오는 문제인데 이거는 배점이 또 큽니다. 판례지 시점까지 가요. 그래서 이거 틀리면 그냥 시험 떨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비중이 큰 문제죠. 그리고 품질은 이제 기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조는 뭐 밑에 이제 역학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배점이 뭐 공부하는 시간 대비 배점이 좀 작아요. 그래서 이걸 완전히 제꼈고 이제 구조는 주로 문제가 나오는 게 기둥보의 이제 구조 설계. 그러니까 하중이 뭐 이렇게 될 때 보호는 얼마나 크기로 해야 되냐 이제 이런 거를 계산해내는 건데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동영상 강좌 강사님의 뭐 강의 듣으면서 그냥 계속 쓰면서 어쨌든 뭐 기본적인 개념부터 잡으면서 공부를 해서 뭐 그래도 그때 한 4문제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한 3문제는 제가 맞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각 과목별로는 저는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짠 거죠. 그래서 제낄 건 제끼고 할 건 하자. 이제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은 저는 동영상 강좌를 뭐 했고요. 근데 뭐 내일 배움 카드 이런 거 이용하면은 굉장히 저렴하거나 거의 무상으로도 동영상 강좌를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솔 아카데미나 에듀윌 이런 데서 있고. 그리고 이제 혹시 뭐 이런 거 유튜브 찾으면 다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유튜브 찾는 시간에 그냥 이거 보세요. 그냥 이 정도 비용은 투자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있긴 있습니다. 근데 찾으려면 좀 그래요. 그리고 동영상 강좌 아까 라디오처럼 들었다고 그랬는데 또 보기도 하고 버스는 흔들려서 안 되고요. 멀미나니까 안 되고요. 지하철에서는 볼만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뭐 이렇게 누구한테 창피할 것도 아니고 보면은 그 뭐 이렇게 동영상 강좌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 스마트폰으로 배경이 다 녹색이잖아요. 그렇죠? 동영상을 그리고 이렇게 쓱 보다가 누구 보면 녹색 화면에 뭐 한 사람 서 있으면은 동영상 강좌 보는 거예요. 뭐 그렇게 창피할 것도 아닌 거고 뭐 괜찮습니다. 저는 그래서 동영상 강좌를 꼭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스터디 카페를 저는 이용을 했어요. 집에서는 공부가 안 됩니다. 그래서 뭐 동네마다 다 있고요. 그다음에 근데 이제 또 문제는 퇴근하고 이제 스터디 카페에 가는데 그 사이에 배고프니까 그래서 순댓국 하나 먹어야 되잖아요. 먹고 이제 가면은 졸려요. 그래서 졸려요. 그래서 그 식사량도 좀 이렇게 적게 하는 것도 하나의 뭐 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스터디 카페 뭐 가보신 분 계시죠? 다들 가보셨죠? 그 분위기 괜찮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그러니까 옛날에 동네에 있었던 독서실보다는 그래도 조금 개방감도 있고 조금 뭐 소음에 대해서 조금 뭐 좀 이렇게 관대합니다. 그래서 뭐 괜찮은 것 같고 뭐 시설도 이렇게 요즘에 뭐 굉장히 깔끔하게 잘 돼 있고 냉난방도 잘 되고요. 뭐 그렇습니다. 또 전기 콘센트도 다 있어서 뭐 동영상 강좌 계속 보는데도 문제 없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운영이 뭐 시간권하고 기간권으로 하는데 그 시간권은 뭐 100시간 하면은 이제 100시간짜리를 뭐 8만 원에 사면 들어가서 이용하는 만큼 시간이 차감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시간제를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물론 퇴근하고 가고 주말에 갑니다만 뭐 주중에 뭐 한잔 하면 또 못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갈 때마다 이제 차감되는 이제 시간제를 해서 뭐 그렇게 했었고요. 뭐 기간제는 당연히 한 달 하면 이제 한 달 동안 풀로 다 쓰는 이제 그런 거니까 요거는 이제 시간제냐 기간권이냐는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생활 패턴에 따라서 뭐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저는 이제 계속 썼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보거나 동영상 강좌 이제 교재하고 같이 보면서 하면서 계속 썼어요. 왜냐? 눈으로 보고 뭐 이렇게 밑줄만 거서는 이게 머릿속에 들어오질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도 쓰면서 하니까 좋은 점이 일단 눈으로 보고 손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손으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되뇌이게 되잖아요. 은연중에 속으로 한 번씩 이렇게 뭐 이렇게 뭐 BTL은 뭐
시공자가 뭐 총 비용을 지출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되뇌이게 되니까 그것도 뭐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되뇌이고 손으로 쓰고 하니까 동시에 인풋이 세 군데서 인풋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중얼중얼대고 뭐 써가면서 그다음에 했고 그다음에 저는 볼펜을 좀 멋있는 걸 하나 샀습니다. 물론 이제 모나미 153 볼펜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 나이에 그 공부하는데 좀 최소한의 가오는 좀 잡아야 되지 않겠나 해가지고 교보문고에 가가지고 스테들러 볼펜 멋있는 거 하나 사가지고 했는데 뭐 멋진 볼펜 하나 사면 이렇게 기분도 괜찮고요. 2개 정도 사서 이렇게 쓰시면 뭐 기분 전환도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갖고 그다음에 시험이 꼭 볼펜이거든요. 필기 시험은 까만 볼펜으로만 답안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 볼펜을 사서 그 필기감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같이 손에 익히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예 이제 볼펜을 가지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해서 이제 앞서 버릴 건 버리고 뭐 이렇게 하자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제 점수입니다. 그래서 필기 때는 이제 만점은 다 과목당 100점이죠. 그래서 목표는 요거는 과락만 면하자 해서 40점을 목표로 했고 왜 하필 이 장면을 찍으십니까? 멋진 말도 많았는데 예, 뭐 다 좋습니다. 예. 과락만 면하자 했고 나머지 점수를 요 정도 목표로 해서 평균 66으로 한번 타겟을 잡았는데 실제 점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오히려 좀 못했고 시공은 더 높았고 건축구조는 그래도 과락을 면해서 거의 뭐 합격선까지 한 문제만 더 맞았으면 그냥 되는 됐고 설비 그랬고 법규 해서 평균 62점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기 점수는 이렇게 환상적인 점수가 있습니까? 딱 60점을 맞아서 합격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경제적인 합격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건축기사 하면서 목표는 합격이다. 만점이 아니다. 이제 그런 전략으로 점수 때도 이제 목표를 이렇게 잡았고 그 다음에 계속 썼습니다. 그래서 그 책 보고 계속 쓰고 그래서 독서 100편 의자연 이해를 못해도 계속 쓰고 보면 뭐 이해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외워지기라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독서 100편 의자연 그리고 합격의 순간을 항상 이렇게 졸리고 그럴 때마다 좀 그것도 약간 일기처럼 썼어요. 그 여러분들은 합격을 많이 해보셨죠? 합격을 많이 해보셨죠? 일단 뭐 많은 분들이 운전면허 합격은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것 같고 또 여기 사이버대 세종사이버대 합격하신 것도 뭐 합격이고 그랬을 때 기분을 한번 이렇게 저도 그랬어요. 이렇게 한번 복기를 해봤어요. 그때 기분이 어땠나 하면서 합격의 순간만 생각하자. 저는 그 운전면허를 2월에 시험 봤어요. 추울 때 시험 보고 그 강남 면허 시험장 그 탄천 거기서 시험을 치렀는데 딱 합격을 한 거예요. 그 이제 그 고수부지에서 시험장에서. 그러면은 이제 그 합격증을 가지고 이제 본관에 와서 합격 접수를 해야 되는데 2월에 그 찬바람 부는데 그 시험장에서 이 본관까지 그냥 뛰었습니다. 기분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야, 합격이다. 이제 그 생각을 다시 뇌가려 본 거죠. 그래, 합격하면 나도 기쁠 거야. 뭐 그 순간만 생각하면서 해보자. 이제 그렇게 해서 그 60점이라고 하는 경제적 합격 점수로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뭐 혹시 뭐 궁금하신 점이 있을까요? 뭐는 어떻게 했나 아니면은 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뭐 궁금하신 점이 네. 공부도 하고 대학원까지 가시고 실무 경험도 많으신데 네. 시험 별개인가요? 별개입니다. 더구나 이제 모르겠습니다. 건축과를 졸업하면 뭐 요즘에는 또 다르죠. 건축학과하고 건축공학과하고 또 좀 다르죠. 그래서 건축학과는 완전히 설계 쪽만 배우고
공학과는 또 시공 쪽만 배워요. 그리고 뭐 그걸 떠나서 어떤 현업에 취직을 했다. 그러면 이제 설계사무소냐 건설회사냐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배우는 실무라고 하지만 그게 설계 쪽은 계획하고 법규 쪽은 배우겠지만 뭐 구조 역학이나 시공적인 내용은 전혀 또 모르면서 또 하게 되거든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건설회사 가면 계획이나 법규 쪽하고는 또 이제 담을 쌓고 지내게 됩니다. 이제 그런 면이 있어서 조금은 공부하는 범위가 이제 넓어지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어차피 시험은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시험 보는 사람을 떨어뜨리는 목적이 더 커요. 합격을 시켜주겠다고 시험을 치르진 않습니다. 어쨌든 떨어져도 걸러내겠다라는 의도로 시험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도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써도 되는데 그거를 뭐 좋지 않다고 볼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이렇게 꽈서 어쨌든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문제라고 하는 형식에 대해서 좀 공부도 하고 이해도 하고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저는 이제 법규는 충분히 도움이 됐어요. 법규를 하는 건 도움이 됐는데 그 밖에 거는 그냥 시험 공부를 했습니다. 시험 공부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기사 자격증 취득하시고 어떻게 활용하세요? 지금은 활용하고 있는 게 지금 제가 이제 스캔비라는 회사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그 국토부에서 뭐 이렇게 발주한 연구 과제가 있는데 거기에 기술자 등급 이제 특급으로 그 연구 과제에 특입되는 이제 그런 걸로는 일단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뭐 제가 기사를 해서 건축 그러니까 기술인 등급을 이제 특급으로 만든 거는 좀 더 나중에 크게 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나이 들면은 뭐 사업 관리 용역이나 이제 공사 현장의 감리 뭐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때 더 크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정도 수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기사를 땄으니까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한테 뭐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예. 앞에 분, 예. 그 보통 필기 시험에서는 관연도를 예전에 이제 대부분 많이 보는데 네. 좀 전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새로운 물질 그 경향에 대해서도 네.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예. 그 어떤 무슨 그 서적이나 어떤 식으로 새로운 물질 그 문제에 대한 경향을 어디에서 이렇게 정보를 얻으셨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는 그 네. 필기 시험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보면 네트워크 공정표라든지 그걸 작성하다 보면 실기 쪽에서는 굉장히 시간이 모자란다고 저도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실기 쪽에서는 굉장히 시간이 모자라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을 혹시 선생님께서는 어떤 전략을 가지시고 네. 또 그렇게 공부를 하셨는지 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예, 우선 질문이 두 가지신 것 같은데 기출문제 밖에 새로 나오는 문제들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취득했느냐라는 건데 그거는 그러니까 기사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각 과목별로 한 이만한 두께의 교재가 있습니다. 교재가 있고 그다음 교재가 있고 이제 거기서 어떻게 해서 이제 기출 문제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제 기출 문제를 푸는 거는 이제 당연한 건데 그거 말고는 이제 그냥 교재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그 교재 밖에 나가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재 안에서 이런 거 가지고 문제를 만들었을 텐데 문제를 만들지 않은 다른 내용들, 이제 그런 내용들은 교재 내용을 강사 설명하는 걸 듣고 메모하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었고요. 범위가 그래도 물론 떨어뜨리려는 의도로 시험을 문제를 내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바운더리라는 건 있거든요. 한계는 그 범위 안에서기 때문에 그 범위를 저는 교재로 본 거죠. 교재를 전체적으로 공부를 했다. 기출 문제 이외에도.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시험 치르는 시간이 어떠느냐였는데 외람되지만 저는 그 필기 시험은 2시간 30분, 실기 시험은 3시간이거든요. 필기 시험은 1시간도 안 돼서 OMR 카드 다 쓰고 나왔고요.
그다음에 실기 시험은 절반 치우고 나왔습니다. 3시간 중에 1시간 반 쓰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자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는 좀 낙천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시험 장소에 오래 앉아 있는다고 생각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더구나 필기 시험은 뭐 사지선다형도 아니고 그냥 내가 모르는 거면 모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그리고 동영상 강좌의 그 선생님들이 필기 시험을 볼 때 그 답안을 좀 간략하게 써라. 그러니까 핵심 내용이 들어가는 간략한 문장으로 만들어야지 괜히 뭐 막 2줄, 3줄 막 이렇게 미사려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그렇게 쓰려고 하지 마라. 오히려 괜히 쓸데없는 단어가 들어가서 감점 요인만 된다. 뭐 이제 그런 것도 했어서 저는 그냥 담백하게 한 줄 정도로만 다 썼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그거는 고민하면 내 스트레스만 쌓인다. 이거는 좀 그런 생각으로 했어요. 그래서 딱 쓰고 뭐 혹시나 빠진 게 있나 뭐 이런 정도만 체크하고 그렇게 해서 저는 1시간 반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공정표는 팁이 하나 있다면 그 한 문제가 나오고 나면 답안을 쓸 수 있는 이 여백이 굉장히 크게 부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여백을 가능한 꽉 채워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연습할 때는 이렇게 깨작깨작 뭐 노드점 하고 뭐 하고를 조그맣게 쓰면 나중에 뭐 여유 시간 뭐 이런 거를 쓸 때 막 겹치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그 네트워크 컴퓨터의 각 작업 태스크를 널찍하니 이렇게 좀 이렇게 그려서 화살표도 좀 큼직큼직하게 보여지게. 그러면 이제 그 안에 또 여백이 생기니까 뭐 여유 시간이나 뭐 작업 일수 이런 거 쓸 때 중첩되지 않고 깔끔하게 보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꽉 차게 그렇게 했었습니다. 뒤에 분, 네. 회사 다니면서 수업 준비 기간은 어느 정도였잖아요? 제 사례는 마음을 딱 먹는 순간 동영상 강좌 수강을 했고요. 그거로 필기 시험은 2달 공부했습니다. 실기는 한 달 공부했는데 한 번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여유가 있었어요. 좀 그 다음 시험까지는. 그래서 그때는 좀 시험 기간은 한 4개월 정도 더 있었습니다. 총 한 5개월 정도로 공부한 셈이네요. 네,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저는 조금 늦게 오셔서 못 들으셨는데 저는 그냥 에듀윌 딱 그냥 했습니다. 하도 광고를 많이 해서 그냥 에듀윌 했고요.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건축기사 자격시험은 굉장히 오랜 역사의 시험이거든요. 뭐 제가 졸업할 때도 뭐 그때도 건축기사가 있었으니까 꽤 오래된 시험이기 때문에 그 강사가 뭐 누가 이렇게 더 잘하고 못하고의 어떤 그러니까 평준화가 돼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와서 또 얘기입니다만 욕심을 좀 낸 게 에듀윌에서 약간 도박성 수강 신청을 받더라고요. 건축기사를 한 방에 합격하면 환불해 줄게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 한번 그래도 나도 옛날에 뭐 실무도 좀 했었고 뭐 그래도 들은 게 있는데 한번 해볼까 했는데 아깝게 이제 한번 떨어져서 환급을 못 받았습니다만 예 아무튼 이제 그렇게 도박성도 있고 하여간 그래서 저는 그냥 에듀윌 갖고 그냥 했습니다. 근데 뭐 한솔 아카데미 거기도 이제 뭐 나름 뭐 경륜이 있는 회사죠. 뭐 그런데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또 그렇습니다. 그 강사마다 내 스타일하고 맞는 강사들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강의법에 대해서. 저도 필기시험 5과목을 듣는데 그 중에 한 선생님은 진짜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강의가 아니라 그냥 교재를 읽어준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뭐 그래서 이게 뭐지? 근데 그 대신에 라디오로 듣는 데는 좋아서 라디오처럼 듣기에는 괜찮아서 그냥 쭉 듣긴 했는데 뭐 그러긴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지금 강사님께서는 이제 관련 분야에 이제 업무를 하시니까 예. 이제 그 자격을 취득하는 게 자격증을 유용하게 쓰시는 것 같은데 예. 이게 지금 이제 50대 이제 후반 그래서 이제 여기 그 학교 이제 그 건축학과를 나와서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그러니까 그 건축 관련 업무는 전혀 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건축기사를 취득하면 어떤 그 활용도가 좀 있겠습니까? 저도 지금 질문해 주신 분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안 땄었던 거죠. 나는 설계할 건데 건축기사 뭐 필요하겠어? 필요 없어. 그리고 안 땄던 거죠. 근데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은 그래서 저도 아까 그 인천공항 일할 때 좀 곤란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저한테는 없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그런 자격증은 딸 수 있을 때 가능한 일찍 따놓는 게 좋겠다. 뭐 그걸로 좀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질문이- 매듭말 한마디만 예, 매듭말 지금 맨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한 페이지를 남겨놨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뭐 아까 그 공부할 때 그 독서 배포는 위자연 그리고 뭐 합격의 순간을 생각하자 막 그렇게 했었는데 이 말도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꾸준함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쓸 데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만큼 시간 여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어떤 패턴을 좀 정하셔서 꾸준히 하고 이렇게 쓰고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꾸준함은 대신하지 않습니다. 자, 1시간 동안 열강을 해주신 우리 조현 대표님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5분 정도 휴식을 취하고 2부 농지연금의 모든 것에 대해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5분간 휴식.